자, 이번 시간은 백이조 나무 가망 백이조 무익녀 취소. 자, 그죠? 경매는 남을 게 있어야 남는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남을 게 있어야지 경매를 진행하는데 경매는 사람한테 전혀 남을 게 없다. 그러면은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취소. 경매 절차를 취소시킵니다. 이 파트는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면은 일괄 경매하고 연결됩니다. 일괄 경매. 토지와 건물을 원래 이제 그 경매 목적물은 토지였는데 건물하고 같이 일괄로 경매시켜 주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일괄 경매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무익녀와 같이 또 봐야 되는 게 그 과잉 경매. 경매가 또 과잉해서 하지 마라. 과잉 경매가 124조. 과잉 경매하고도 연결이 되고 같이 연결되죠. 그죠? 일괄 경매하고 과잉 경매, 무익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들은 전부 다 매각 절차에 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 절차 이 절차 하자가 있다. 어떻게 된다? 하자가 있다. 위법하지만 그대로 진행돼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까지 지급했다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하자는 치유된다. 이 법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요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무익녀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이중경매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의 부동산 경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격파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익녀에 대한 그 기초적인 의라는 정의 이런 부분은 법원 실무지에 참고하시고, 그거를 강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죠? 그리고 그거 안다고 해서 또 문제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 취소. 이 파트가 무익녀거든요. 그죠? 틀린 것은, 자,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채권자, 경매 넣은 사람입니다.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라고 인정된, 남는 장사가 아니다 라고 인정될 때에는 압류권자에게 경매 넣은 사람한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게 중요해요.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남는 게 있다 라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남는 게 없으면 내가 사겠다 라고 할 경우가 아니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죠? 경매는 취소됩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의의예요. 무익녀의 의의다. 2번 백이조는 무익녀죠.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우선 채권자가, 보통 KB, 건저당 이런 거죠. 우선 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선 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소시키는 거는 남는 게 없으니까 취소시킨다. 이거 할 때, 이거 누구를 위한 제도냐?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과 경매 넣은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자, 이거죠. 그죠? 갑이 이렇게 경매를 넣어요. 그죠? 을재산에 갑이 경매를 넣습니다. 경매를 넣었는데 1, 2, 3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매각 기일날
계속 이렇게 유찰되거든요. 유찰이 자꾸 된다고. 그럼 이게 1억짜리였는데, 아파트가 1억짜리였는데, 뭐, 4천만 원까지 내려갔다. 근데 얘가 청구하는 금액이, 9천이다. 그러면 이게 4천에 낙찰이 되더라도, 4천만 원에 낙찰이 되더라도, 여기 우선하는 KB의 건저당이 있다 이거죠. 8천만 원짜리가. 그럼 4천만 원 낙찰 받더라도 KB가 먼저 4천 받아가고, 그럼 얘는 가져갈 게 없어. 이럴 때는 얘를 경매 넣는 얘를 위해서 얘를 경매를 취소시켜 준다. 그리고 통지한다, 그죠? 얘한테 어떤 통지? 야, 이거 배기조에 무익료가 될 것 같으니까 네가 남는 게 있다라는 걸 증명하든지, 아니면 네가 사겠다, 갑이 사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증금도 내라. 이러면은 내가 경매를 시켜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경매 있는 사람과 요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지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채무자 불쌍하니까 경매 안 시켜준다 이 뜻이 아니라고.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 계속해. 자, 3번 지문. 압류권자가 매수 신청 및 담보 제공하여 속행된 매각기일에 집행관은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해가지고 압류채권자의 매수 신청 가격을 고지하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한다. 그 경매법정에서 이제 무익료가 될 수 있는데 압류채권자가 이제 매수 신청하였습니다. 매수 신청 금액은 1억인데 이거보다 더 높게 하라라는 걸 최고하고, 매수 신청 가격 이상의 매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압류채권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출석하였는지 불문하고 그날 안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정하고, 자,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에 종결한다고 고지해야 된다. 이건 절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어떤 지금 우리 민사집행법을 통으로 이해하는 그 어떤 법리가 아니라 절차에 관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 알아두시고요. 4번 틀렸거든요. 자, 압류채권자의 보증 제공액이 매각 대금에 이제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으로 된 압류채권자가 대금 지급 기한에 그 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자, 이거 자주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무익료 100이죠. 무익료가 될 것 같으니까 법원이 이렇게 통지를 해줘. 야, 1억이다. 네가 1억 이상 살 거냐? 오케이. 1, 2, 3, 4, 1, 2, 3 매각 기일날 갑이 내가 사겠다. 그죠? 내가 사겠다 라고 신고하고 보증금 하고, 이제 1억 중에 1천만원 보증금 내고 9천만원 내야 되죠. 이날 최고가가 되고, 최고가가 되면 허가 받아서 이 돈을 내야 돼. 근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걸 납부를 안 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유신 제대 해가지고 대금을 납부 안 하면 재매각을 실시한 재매각, 이게 원칙이죠. 그러면은 이때도 무익료인 때도 이거 돈 안 내면은 재매각 하느냐? 판례가 뭐다? 재매각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가 무익료 신고한 거 있죠? 무익료 신고가 없었으면 취소돼야 되죠, 그죠? 그냥 취소시킨다. 배기조로 취소시킨다. 대금 안 냈다고 재매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취소시킨다. 취소시킨다.
그 다음 경매가 취하된 경우와 달리 배기조에 따라서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려운데 그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된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민법 163조인가 그죠? 여기 보면은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압류, 경매 신청이 압류 효력이 생기죠. 압류가 된단 말이에요.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이 돼. 중단이 됐다가 쭉 진행하다가 배기조로 아까처럼 대금을 납부 안 했어. 그러면은 재매가 갈 게 아니라 취소시킨다 그랬죠, 그죠? 취소. 이 취소가 돼버리면 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느냐? 아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있다. 그죠? 있다. 이 뜻이죠, 그죠?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얘가 그냥 취하를 시키는, 취하. 경매를, 막 취하시킨다. 취하시키면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여기 없다. 취하하면 소급표가 있거든요. 애초부터 경매 안 넣은 거야. 애초부터. 즉, 애초부터 압류가 안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한 개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값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1, 2, 3 배당 요구 종기 있죠. 배당 요구. 이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중단되죠. 그 다음에 갑의 압류 이거 중단되죠. 이렇게 중단된다고.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중단이 되는데, 자, 취하했다. 갑이 취하하면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요. 중단 효력이 없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취하가 되든 취소가 되든 그럼 요 소급회가 이 절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절차가. 그럼 이 배당 요구 중단됐다가도 이 배당 요구 중단된 효력이 없어요. 중단된 효력이 없다. 즉 시효는 흘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딱 중단되는 거는 요거 배기조 취소시켰을 때 이 압류 효력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나머지는 소급해서 절차가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민법에 나오는 판례예요, 그죠? 집행법하고는 지금 이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집행의 어떤 그 구수를 꿰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나물가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나물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 취소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고 의사에 반하여 투자 회수를 당하는 우선 채권자 KB, 채무자, 압류채권자 보호하기 위함이다. 압류채권자 맞죠? 자, 이렇게 나오면 어렵단 말이야. 자, 뭐가 아니다? 채무자를 위한 게 아니다. 그죠? 이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이 두 사람. 아시겠죠? 그죠? 자,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 압류채권자한테 통지한다. 그죠?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도 일주일 안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내가 사겠다 라는 게 없을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 자,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간과했다. 그죠? 하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매각 허가기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죠? 누가 할 수 있냐?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죠. 90조. 이게 누구냐? 우선 채권자 하나고, 자, 채무자 소유자는 항고할 수가 없다. 원래 이해관계인의 채무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되죠. 근데 102조는 우선 변제권자랑 압류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자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조 이해관계는 정리를 한번 했죠. 그죠? 이 정리를 한 걸 가지고 기준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일괄적으로 딱 잡힙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언제 되고 언제 안 되고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도 안 돼요. 그래서 102조는 90조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채무자 소유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도 안 되겠죠. 우선 채권자랑 압류 채권자 빼고는 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보증 제공 한번 볼게요. 보증 제공.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매수 신고 보증 제공 없이도 하니까 보증 제공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져. 이거는 뒤에 우리가 경매 그 가압류 가처분도 마찬가지고 서울보증보험 그죠? 서울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압류 해방 공탁할 때 보증보험으로 안 되고 무조건 현금으로 공탁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 보증보험을 그 재판상 보증 공탁할 때도 서울보증보험 끊어서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뭔지, 이걸 하나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보험. SGI, 서울 개런티 인슈어런스, 뭐예요? 서울보증보험. 자, 국가가 있고, 법원이죠.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낙찰자, 그러니까 지금 보증서 제출할 사람. 이런 관계에서, 자, 서울보증보험이 이렇게 보증서를 끊어줘요. 서울보증보험이가 보증서를 끊어준다고. 보증서를 얘한테 딱 주면 얘가 이 보증서를 제출해. 보증서를 제출. 딱 제출한단 말이야. 그 제출하면은 마치 갑과 보증보험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된 거로 본다고. 준한단 말이에요. 보증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이거를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이렇게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민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때 이 국가를 수익자라 부르거든요. 이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경매 절차 이런 데서 보증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 국가가 장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걸로 봐서 이렇게 보증서가 제출될 경우에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아시겠죠? 그죠? 자, 간단하게 보증, 민법이든 어디든 보증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보증인 이렇게 그려야 돼. 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하는 게 보증계약이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렇게 돈 받을 게 있어. 우리가 1, 2, 3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 여기서 한 개 줄 더 끊는 거야. 이렇게 보증인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채권이 있다. 1, 2, 3 하고 이 채권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어. 그죠? 채권을 갖고 있으면 보증이란 말 넣으면 이 채권과 이렇게 밑에
요 보증인과 부종성이 있다. 부종성.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보증 주채무가 있어야 보증계약도 있고, 주채무가 변제 이런 걸로 소멸하면 보증계약도 소멸하고, 주채무가 이렇게 바뀌면 보증인도 요 바뀐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얘가 돈을 못 갚으니까 보증인이 이렇게 대신 돈을 갚아줘. 그러면은 보증인이 얘는 이제 빠지고, 그죠? 보증인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를 행사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요렇게 대위 행사, 이거를 대위 행사, 변제자 대위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간다, 그죠? 근데 너무 삥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거를 구상권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죠? 판례는 뭐다? 이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는 서로 별개의 권리이고,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각자 걸린다. 민법에 나옵니다. 근데 그림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1, 2, 3에서 줄 한 개만 더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돈이 없으니까 얘가 대신 이렇게 갚아주고, 갑이 을한테 이렇게 갖고 있는 채권 및 담보를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다이렉트로 가는 게 구상권이고. 이거 제가 공탁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유용하게 많이 써요. 어떻게 유용하냐? 자, 보세요. 갑, 을, 병이었죠. 그죠? 이 채권이 이래 있죠? 얘가 대신 갚죠? 그럼 얘가 빠진다 그랬죠? 그럼 마치 얘가 이렇게 들어온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세어보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채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채권이 있었어. 근데 병이 대신 갚아주고, 다이렉트로 을한테 이렇게 채권을 여기로 갔잖아요. 그죠? 여기로 들어오면 바로 갔잖아요. 이게 채권이 일로 간 거하고 똑같아. 그죠? 이거 없어지고. 이 채권 양도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 명령하고 똑같잖아. 뭐 통지하고 뭐 압류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그림이 채권이 일로 간다는 그림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이루어지는 법리들도 민법 가면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것처럼 보증보험을 체결하면 이렇게 보증계약이 체결된 거와 같이 본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인이고, 얘가 보증서 제출하는 사람이고, 국가, 법원은 수익자가 된다. 그래서 SG에서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낙찰대금 넣어볼게요. 1억에 낙찰받았는데 1,000만 원을 보증보험으로 넣었죠. 그럼 나머지 9천을 넣어. 그러면 법원에 실제로는 9천만 원 들어가 있고 1,0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납부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1억을 다 납부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국가, 갑, SGI 1,000만 원 보증 썼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SGI가 국가에 이렇게 1,000만 원 납부하고, 자기가 보증보험 끊어줬으니까 국가에 1,000만 원 납부하고, 그러면 국가는 1억 다 받았죠. 1억 매각 대금이 1억이 다 납부됐으니까 이제 배당기를 잡는 거죠. 길 잡는 거야. 그럼 이렇게 SG가 이렇게 1,000만 원 내고 대위 행사하는 거죠. 대위 행사. 갑한테 1,000만 원 달라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걸 변제자 대위.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이 권리도 있지만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1,000만 원 내놔라.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간다. 그러면 SG는 이거 끝난다. 돈 1,000만 원 줄 사람은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준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뭐냐? 여기 국가 쪽으로 와보세요. 매각대금 1억 중에 9천원 납입됐고 지금 1,000만 원에 안 들어왔어. 얘가 안 냈어. 그렇다고 해서 이 1,000만 원 안 냈으니까 유신, 제대, 대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재매각 해야 되느냐? 판례가 아니다. 재매각 하지 말고 서울보증보험에 1,000만 원 받아라. 1,000만 원 받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이것도 하나 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봤습니다. 그죠? 납물 가망이 없음이 증명되거나 매수 신청 보증 제공이 있으면 법원은 속행하되 매각기일에 출석을 불문하고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고 이름과 가격을 호창한 후에 종결한다고 고지해야 된다. 이건 봤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나와요.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건저당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우선 채권자와 압류 채권자가 동일인이므로 선순위 건저당권의 피해담보 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배기조 여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거를 해설을 보면서 할까요? 자,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경매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갑고였는데 저축은행 1억 건저당이 있었고 KB에 3억 건저당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중에 KB가 경매를 넣어요. 경매를 넣은 상태에서 경매를 넣었죠. 그죠? 넣은 상태에서 이 KB가 이 선순위 저축은행의 건저당권을 양수해요. 그러면은 저축은행이 지워지고 KB 이렇게 되거든요. KB 1억, KB 3억 이렇게 돼요. 동일인이야. 그죠? 그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KB 3억짜리 경매가 쭉 진행되면서 유찰 돼가지고 이제 배기조 무익녀냐 아니냐 판단함이 있어가지고 이 앞에 거 내가 샀으니까 이거 나한테 포함시켜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따로 빼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신청채권과 이제 별개의 지금 선순위다 이죠. 사람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이 선순위 채권에게 배기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무익녀가 돼버리면 이 취소돼 버리죠. 이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조금 억울하다.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이 KB는 취소 안 당하려 그러면 이 양수받은 그죠? KB 양수받은 거 있죠? 양수받은 거 이것도 이중 경매를 넣거나 요 배당 요구 종이 전까지 이중 경매를 넣거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밑에 해설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개, 이게 중요해요. 그럼 별개 말고 어떤 사례가 있냐? 자, 똑같아요. KB가 3억 경매를 넣었어. 근데 KB가 이거 임의 경매를 안 넣고 다시 판결 1, 2, 3가 판결 받아가지고 이 강제 경매를 넣는 거예요. 강제 경매. 즉 이 채권하고 동일한 거 강제 경매를 넣어. 이거는 한 세트로 본다고. 무익녀 볼 때 한 세트로 본다고. 근데 지금 위에 거는 이 건저당의 3억이 아니라 별도의 3억이잖아. 자기 이름을 양수를 했든 안 했든 자기 채권이란 말이야. 그건 요거 무익녀 판단한다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그 순위를 다르게 농협 1억, 같은 농협 3억, 농협 2억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추가 대출 나가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럴 때 경매를 맨 앞에 걸로 넣는다고.
아시겠죠? 맨 앞에 걸로 경매를 넣어. 그 다음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공동경매에서 공동저당에서 한 개만 경매됐다. 즉 KB가 갑한테 대출해주면서 1억을 대출해주면서 그 갑소유 부동산을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공동담보다 공동담보로 잡았다고. 이때 한 개만 지금 경매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경매를 넣어. 자, 여러 개 부동산 중 한 개만 경매되는 경우 또는 여러 개 부동산이 개별 매각된 경우에 보통 이렇게 공동담보로 잡아가지고 이거 전체로 경매 넣더라도 이거 개별 매각되거든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일괄 경매가 아니라 개별 매각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A가 낙찰받고 B가 낙찰받고 C가 낙찰받고 이렇게 개별 매각된다고. 경우에 각 경매 사건마다 즉 1번, 2번, 3번 각 경매 사건마다 피담보 채권액 전액이 우선 채권으로 계산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즉 공동담보라도 1억이 요 1억이라고 3억이 아니라 이 1억을 여러 가지 물건으로 담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경매되더라도 요 1억이 우선 102조 따질 때 이 1억을 따진다고. 요거 뭐 3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원칙이다. 근데 개별 매각 되더라도 이렇게 개별 매각 되더라도 한 절차에서 전체 5월 31일 매각 기일에서 이 한 절차에서 동시 배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서 전부 다 뭐 A한테 낙찰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배당 절차가 한꺼번에 이룰 가능성이 있으면 각 부동산의 부담부 3,300 이렇게 해서 무익녀를 판단해라. 그 다음 4번 집행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여러 개 채권 중 일부를 누락했다. 자, 경매 절차를 쭉 하면은 아까처럼 쭉 이어지는데 여기 배당정중이죠. 그 다음에 매각된 다음에 낙찰인데 이때까지 들어온 사람 다 정한 다음에 그죠? 이때까지 들어온 사람 다 정한 다음에 102조 무익녀 따지거든요. 근데 야 여기서 얘를 누락시킨 거야. 몰랐어. 누락시킨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무익녀 될 것 같아. 유찰 돼가지고 이 매회 때마다 이렇게 보거든요. 유찰 될 것 같아. 그래가 얘한테 무익녀 통지를 해줬어요. 통지를 해주면은 얘가 뭐 해야 되죠? 증명해야 되고 아니다 남는 장사다. 남을 게 있다 라는 걸 증명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겠다. 매수 신청 그 다음에 보증 제공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누락된 채로 이렇게 했어. 근데 누락이 발견된 거야. 그 뒤에 매수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빠졌네. 발견됐다. 이때는 뭐다? 또다시 무익녀 통지를 해야 돼. 또다시 또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하면 이번에는 갑은 요걸 포함해서 증명하거나 그 가격에 사겠다고 매수 신청하고 보증 제공해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5번 남을 가망이 없고 간과했다. 근데 확정되고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하자는 치유됩니다. 하자는 치유된다. 자, 여기까지.
자, 아까 그 2번 문제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 취소에서, 자, 압류 채권자 본인이 취득한 우선 채권도 포함되는지, 자, 포함된다. 자, 임의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신청 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원래 자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배기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왜냐면 배기조는 우선 채권자가 압류 채권자와 동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선 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이중 경매를 함으로써 선행 경매 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을 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조의 우선 채권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로 이거 뭐 억수가 어렵죠, 그죠? 이게 뭐냐? 아까처럼 사례에 와서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옆에 제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 거죠. 여기에 KB 똑같이 1억이 있고 1순위가 KB 3억이 있다. 이 상태에서 요 두 번째 거 근저당에 기해서 이중 경매를 넣었어요.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 배기조 판단할 때 동일인이라도 아까처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얘를 내 거와 그 압류 채권자와 다르게 이제 그 판단해서 배기조의 무익녀 취소하는데 이 채권을 포함시켜라라고 이제 판결을 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취소가 안 되려 그러면 이중 경매를 넣으라 그랬죠? 예. 이중 경매 또 1경매가 있고 2경매, 이중으로 경매를 넣어야 돼요. 이중으로 경매를 넣어. 이중으로, 자, 이중 경매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을이 소유자로 남아있는 동안, 요 매각 대금 낼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중 경매를 신청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죠? 그러면은, 이중 경매가 들어가면, 이 이중 경매를 넣은 사람 중에, 이중 경매 신청인 중에, 그죠? 최선순위 권리자를 기준으로 무익녀 판단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중 경매를 넣으면 이 둘 중에 최선순위, 원래 얘가 1억 요 근저당이 있었잖아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무익녀를 판단하니까, 그죠? 이때는 이렇게 이중 경매를 넣어야지 무익녀로 취소가 안 된다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동일인이라도 무익녀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 변제받는 채권에게 포함을 시켜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그 다음 문제.